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 첫 근무 특강을 맡게 된 이혜욱 고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근무 특강의 주제는 기업 법무에 대한 간단한 이해하고 그다음에 영문 계약서의 기초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기업 법무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최초 법무팀은 주로 외부 전문 변호사는 영입이 되지 않았었고 주로 직원들 위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가 소방 법무, 소위 말하면 일이 터지면 사후에 그걸 처리하는 주 업무였거든요. 일이 터져야 일을 하게 되고 일이 또 커진 뒤에 뒤처리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사전에 그런 리스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싶으면서 법무팀의 기능이 예방 법무 쪽으로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 법무팀 또는 법무 담당 직원과의 변호사 역할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기업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선택을 할 때 맡기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법률 자문, 법률 의견서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주로 많이 맡기고 또 아무래도 소송 수행 관련해서 변호사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법무팀에 있을 때 아쉬웠던 중에 하나가 법률 자문할 때 그냥 문제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보다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 자문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소송 수행 역시 소송을 저희가 이제 당하거나 아니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이제 그 변호사님들의 특성상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 그다음에 의뢰한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소송을 수행을 많이 하고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무팀에서 느꼈던 변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자료도 저희가 모르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를 좀 생산해달라 아니면 찾아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송 역시 변호사로서의 일반적인 소송 수행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소송을 전략적으로 승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주립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단어 위주의 소송 수행이 많은데 언어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대편을 괴롭히는 공격 위주의 소송 수행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법무팀과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원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소통이 사실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기업 업무를 또는 의뢰인을 상대할 때 이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소송 전략을 제시해주는 그런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법률 자문을 의뢰할 때 몇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의사결정은 돼 있는데 위에다가 그러한 거에 대한 오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변호사 의견도 동일합니다 라고 그런 오소리티 확보용으로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 면직용 이렇게 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금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변호사님들한테 의견서를 요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대로 의견서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 자문 또는 의견서 작성 시 일반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작성 시 첫 번째로 대상, 날짜, 법규나 분쟁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좀 중구난방식 의견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먼저 산만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견서가 작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 사실관계 중심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한 질문 요지를 특정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이게 맞느냐, 이게 원하는
법률 의견서에 그 질문이 맞느냐라고 특정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아까 앞에 이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의견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의견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질문의 요지하고 그걸 특정하는 작업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사례 열고도 중요합니다. 사실 똑같은 이벤트는 없거든요. 조금 다 경우도 다 타이밍도 다르고 경우의 수도 다 다른데 그렇지만 이 이전 사례를 열거를 해주면 의사결정할 때 되게 편하게 의사결정하는 거가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의견서를 할 때 이제 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사건을 리스크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정을 하는데 그 가정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제 제기보다는 솔루션을 취한 즉 결론 없는 법률 자문을 좀 지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료에 기초한 책임 한계를 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